안녕하세요. 경제 주니어 스터디 경주 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미국의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을 보기 전에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의 디레버리징은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워야 합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시기는 대공황,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 때입니다. 그리고 부채 부담이 경기 침체 때보다 커야 합니다. 대공황 때에 GDP 대비 전체 부채를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전체 부채가 258%까지 증가했죠. 그랬다가 디레버리징으로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136%까지 감소했죠. 세부 사항을 보면 가계부채 43에서 14, 그리고 기업부채는 133에서 32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채는 79에서 89로 오히려 증가했죠. 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디레버리징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정부의 부채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 부채가 크게 증가했었는데 그것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시면 이 차트는 1920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의 전체 부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그 전체 부채의 수준이 거의 금융위기 때와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지금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그래프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까지의 그 전체 부채를 GDP로 나눈 값입니다. 보시면 1980년까지는 1.5로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GDP가 성장하는 것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1980년 이후에는 그래프가 보시면 급격하게 증가, 그리고 서서히 증가, 다시 또 급격하게 증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DP가 증가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3.5에서 거의 횡보합니다. 3.5에서 거의 횡보하는데 다시 코로나로 급격하게 증가했죠. 엄청나게 급격한 속도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장기 부채 사이클에 이미 끝자락에 와 있었는데 부채가 조금 줄어들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디레버리징은 오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로 다시 한번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저는 아직 디레버리징의 연장선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디레버리징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부채가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GDP 대비 미국 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0 이상이 흑자고 0 밑이 이제 적자인데요. 흑자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 정부는 거의 흑자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적자였는데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2000년 IT 버블 이후에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많아졌죠. 예. 이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깊어졌었고요. 다시 코로나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5%까지 왔습니다. 예. 미국의 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부채 사이클에서 제가 장기부채 사이클이 오는 그 순서가 소득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하고 대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자산을 매도하고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출과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GDP 대비 근로자의 소득인데요. 자, 보시면 1970년까지는 거의 횡보하는데 약간 우상향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절대적인 값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GDP가 성장하는 것만큼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횡보하다가 최근에 증가했죠. 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트는요, 미국의 주가를 이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1990년까지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었죠. 예. 주가의 상승 속도와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때는 1이었는데, 그죠? 근로자의 소득과 주가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는 2000년 IT 버블 때 거의 3.0,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주가가 더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에는 2.5배,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4배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의 소득보다 주가가 더 많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욱 많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빈부격차, 부의 양극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저는 약간 버블이 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금융위기 전까지 보시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감소한다 싶었더니 다시,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주식과 주택 가격은 계속 증가했죠. 예. 그 말은 자산 가격은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근로소, 최근에 근로소득도 증가했죠.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하락 그리고 소득이 하락 이런 것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이 차트는 전체 부채를 GDP로 나눈 값을 연간 변화율로 나타낸 겁니다. 예, 파란색 선은 그 전체 부채를 GDP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플러스면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마이너스면은 작년에 비해서
부채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1980년까지는 거의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하면서 0에 수렴하죠. 그러다가 80년 이후부터는 계속 0 위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0에 수렴하면서 살짝 증가하다가 최근 코로나 때 급격하게 증가했죠. 네. 이것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볼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채가 감소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는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MB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푼 겁니다. 자, 보시면 금융위기 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다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채가 줄어들었죠. 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시면은 가격은 판매 수량분의 지출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출은 현금과 신용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신용은 결국 부채죠. 부채가 줄어들면은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푼 겁니다. 예. 신용이 줄어드는 것을 돈을 풀어서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를 보면요. 부채도 증가하고요. MB, 통화량도 증가했습니다. 자,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죠. 예. 지출, 즉 현금과 신용이 다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급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떨어졌겠죠. 예,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연준의 의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스터디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